네, 안녕하세요. 휴기바 신태훈입니다. 메디컬 이미징에서의 생성 모델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간단히 인트로 후에 대표적인 생성 모델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야에서처럼 메디컬 이미징에서도 딥러닝이 굉장히 핫하고요. 그래서 가장 흔히 쓰이는 이제 방식은 기존의 이미징 시스템에서 얻은 이미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멘테이션 등등을 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그런 게 되겠고요. 또 최근에 이제 점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자체에 딥러닝이 개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와 있는 요 부분들인데 여기에 생성 모델이 사용하게 되겠고요. 오늘 발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초기에 했던 게 이제 이런 거죠. 주로 어떤 인풋 X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레이블 Y를 예측을 하자. 뭐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뭐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멘테이션 등등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근데 여기에 굳이 확률론적인 프레임워크를 좀 입힌다면 이 수많은 트레이닝 데이터 X가 어떤 언더라인 PDF로부터 뽑혀져 나왔다 혹은 샘플링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결국은 X의 컨디셔널한 Y를 이러한 이제 컨디셔널 PDF를 예측하는 문제였던 거죠. 굳이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근데 제너러티브 모델이 하는 거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언더라인 PDF 자체를 어프락시메이션 혹은 에스티메이션 하겠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PDF가 얻어지면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얻어지면 거기서 랜덤 샘플링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새로운 이미지, 그러니까 그 데이터에는 없었던 새로운 하지만 상당히 리얼리스틱한 이미지가 생성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표적인 모델 몇 개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 VAE고요. 얘는 일단 이름이 비슷한 오토 인코더를 좀 먼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생성 모델은 아니에요. 생성 모델은 아니고 입력된 영상을 잘 컴프레션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피처는 그대로 잘 보존하면서 로우 디멘셔널 벡터 보통 우리가 레이턴트 베러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목적이 컴프레션이죠. 그죠? 근데 이 컴프레션이 만약에 잘 됐다면 예로부터 적절한 디코딩을 이용해서 원래 영상을 복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복원된 영상과 원래 영상의 차이를 로스 펑션으로 이제 학습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뭘 출력하니까 생성 모델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그 트레이닝 데이터 수많은 X로부터 뽑혀져 나올 수많은 variable G가 어떤 well defined 된 PDF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그러한 조건을 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성 모델을 쓸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래 나와 있는 Variational Auto Encoder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형태는 비슷한데 유도 과정은 수식이 엄청 들어가요. 당연히 다 볼 거 아니고 요 앞에 부분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목적은 언더라인 PDF P of X를 에스티메이션 하고 싶은 건데 그거를 여기 세타로 표현된 뉴럴랩 파라메타를 이용해서 파라메타 에스티메이션 문제로 풀어보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파라메타 에스티메이션의 대표적인 방법이 뭐잘 알고 계시겠지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죠. ML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래서 그거로 어떤 수식적인 전개를 쭉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어프로스메이션을 이제 거쳐서 이와 같은 최종적인 로스 펑션을 얻어내는데 생각보다 간단하죠. 수식이 많았던 것에 비하면. 그래서 첫 번째 텀은 오토 인코드에 이미 있었던 리컨스트럭션 에러이고 이 두 번째 KL 다이버전스 텀이 핵심인데 이 왼쪽을 보면 인풋 X로부터 얻어진 레이턴트 벡터 혹은 베러블 G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뭐와 비슷해져야 되냐면 프리디파인된 어떤 PG라는 PDF와 비슷해져야 된다라는 구속 조건을 지금 주고 있죠. 보통 여기 PG는 그냥 간단한 가우시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약하면 수많은 X부터 뽑혀진 G 값들이 심플 가우시안을 따르도록 우리가 인포스 하겠다. 그래서 생성 모델로서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 다 끝나면 요 인코더를 떼내고요. G에 이제 뭐 랜덤 넘버 집어넣으면 알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럴듯한 이미지가 나오는 이제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지만 수학적으로 착실히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방법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P of X를 예측을 했기 때문에 explicit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인데요. 이거는
현 시점에서 논문도 가장 많이 나오고 설명도 아마 가장 많이 됐을 것 같아서 초간단으로만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그럴듯한 이미지를 신서사이즈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 두 번째 네트워크는 이게 신서사이즈 이미지인지 아니면 진짜 트레이닝 데이터 있었던 놈인지 이렇게 판별하려고 구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이두 개가 서로 이제 속고 속이고 이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을 함으로써 명시적으로 P of X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건 아니지만 임플리시트하게 에스티메이션 하는 격이 되는 이제 그런 원리가 되겠고 그래서 임플리시트 모델의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볼 디퓨전인데 이게 요즘 가장 핫하죠.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오래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큰 구조는 여기 인코딩 쪽과 디코딩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은 이렇게 설명 보면 포워드, 백워드 프로세서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이전과 일관성을 위해서 인코딩, 디코딩이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컨셉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인코딩에서 하는 거는 주어진 영상에 조금씩 가우시안 노이즈를 애드를 합니다. 근데 요거를 한 1000번 정도 반복을 해서 결국 거의 완벽한 퓨어 가우시안 노이즈가 얻어질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한 스텝을 나타내는 수식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요 베타가 이제 보통 굉장히 작은 값이어서 이전 스텝에 해당하는 t-1 영성과 거의 유사하면서 약간의 베리언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식화할 수 있겠고 베타만 알면 그냥 공식대로 쭉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은 뭐 예측 문제가 전혀 없죠. 그래서 뉴럴넷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알아서 되는 거고 베타만 정하면 디코딩이 중요한데 이 퓨어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이제는 반대로 노이즈를 조금씩 걷어냅니다. 그래서 1000번 역시 반복을 해서 원래 영상을 이제 보고 나는. 그런데 이제 수학적으로 여기 베타가 그 값이 작으면 이 디코딩 쪽도 가우시안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근데 여기는 예측 문제도 디노이징을 매 스텝별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뉴럴넷이 사용되는데 뉴럴넷을 이용해서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이제 민 벡터와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예측을 하겠다. 이게 이제 큰 어떤 이론적인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역시 또 정신없이 수식 이거 상당히 줄인 건데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도 과정이 길고요. 그래서 핵심만 좀 몇 개 뽑아서 얘기를 하면 일단 시작은 아까 VAE에서처럼 파라메타 에스티메이션 즉 ML 에스티메이션을 이용해서 파라메타 에스티메이션을 하겠다는 얘기고 또 쭉 여러 가지 뭐 어프락시메이션과 가우시안 프로퍼티 뭐 이런 거를 쭉 이용해서 이제 로스 펑션들을 유도를 하는데 핵심이 이제 한 여기서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다이버전스 이제 두 개 사이의 다이버전스를 이제 보고자 하는 건데 이 오른쪽이 t에서 t-1, 즉 원 스텝 디노이징이죠. 디코딩 과정에서의 그거를 지금 세타로 표현된 뉴럴넷으로 이제 에스티메이션 하겠다는 건데 그 놈이 그 PDF가 이 왼쪽에 나와 있는 Q는 지금 그 인코딩 쪽입니다. 그래서 인코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게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컨디셔널 PDF도 역시 노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처럼 결국은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민 벡터에 해당하는 뉴 틸다 요거를 이제 예측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또 어널리틱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사실은 이게 다 이제 알게 되니까 뉴럴넷으로 하여금 얘를 예측하게 해도 말은 됩니다. 그렇게 해도 뭐 안 될 이유는 없는데 디비전 저자가 이제 뭘 제안을 했냐면 마침 얘가 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XT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디노이징 하기 직전에 그 이미지니까 그놈과 걷어내야 할 노이즈 여기 입실론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둘 간의 이제 관계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걸 밝혀서 그러면 이 전체를 예측하지 말고 걷어내야 할 노이즈만을 예측하는 뉴럴넷을 사용을 하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키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사실 얘는 그 딥러닝 알고 있는 학생들은 그 생각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레즈넷 아이디어랑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매 레이어별로 학습해야 될 내용을 직접 학습하기보다 이전 레이에서 학습했던 거와의 차이만을 예측해라 함으로써 이제 그 백프로퍼케이션 할 때 그레이디언트 플로우가 더 좋게 해서 학습이 용이하게 하는 비슷한 류의 컨셉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까 수식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얻어진 최종 로스는 아주 썰렁하기까지 하죠. 네, 요겁니다. 요거 딸랑 요거예요. 그래서 매 타임스텝별로 디코딩 과정에서 보통 이제 그 이제 예측하기 위한 그 네트워크를 유넷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유넷을 이용해서 매 픽셀별로 걷어내야 할 노이즈를 예측하게 합니다. 그게 이제 입실론으로 표현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입실론이 예측이 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미 알고 있는 XT와 컴바인 함으로써 원 스텝 디노이징 후에 복원될 이미지를 즉 뮤 값을 이제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뭐 VA에서처럼 명시적으로 P of X를 에스티메이션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익스플리시트 모델 중에 하나가 되겠고 이제는 저기 수식을 좀 빼고 정성적인 그 해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전 우리가 봤던 BAE의 디퓨전은 BAE의 일종의 멀티 스텝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BAE에서 했던 게 결국 핵심이 레이턴트 베어러블 G에서 영상을 복원하는 거였죠. 근데 아까 G가 심플 가우시안을 따른다고 했죠. 그러면 결국 얘를 굳이 영상으로 표현한다면 얘도 이런 그냥 랜덤 노이즈죠. 퓨어 가우시안 노이즈. 물론 디멘전은 좀 적겠지만. 그래서 VA에서 했던 게 사실은 그 노이즈 이미지에서 원래 영상을 한 방에 복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겠죠, 상식적으로. 인투이티블리. 그죠? 근데 그에 반해서 디퓨전 디코딩에서는 노이즈를 조금씩 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한 작업이겠다, 예측 작업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근데 물론 이제 단점은 이거를 1000번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나중에 제가 간단히 언급을 하겠지만, 그래서 그게 큰 단점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이 디코딩 과정을 그 이미지 디노이징 문제로 포뮬레이션 한 셈인데, 디노이징 문제는 뭐 수학적으로 일 컨디션 프로블럼이죠. 그래서 그거는 결국 가능한 솔루션이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네로 다운 할 건가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그 네로 다운 즉 더 좋은 솔루션으로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을 수많은 트레이닝 데이터가 해준다. 그래서 결국 이제 레귤라이제이션 역할을 해준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거는 이제 기본적인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이제 언컨디셔널 제너티브 모델이었던 거고, 근데 걔는 지금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컨디션이 새로 들어간 컨디셔널 제너티브 모델보다는 쓰임새가 메디컬 이미징에서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컨디셔널 모델이 더 쓰임새가 많은데 요 컨디션 C로 표현된 요 컨디션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클래스 레이블일 수도 있고 뭐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미지인 경우에 그 이미지를 컨디션에 해당하는 그 이미지를 보통 우리가 소스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생성 모델에서 최종 생성될 요 이미지를 이제 타겟 이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 소스에서 타겟으로의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캐리고리에 해당하는 메디컬 이미징에서의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유용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이제 베이직한 언컨디셔널 생성 모델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명백히 뭐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분야에도 유용한 건데 특히 이제 메디컬 이미징에서 의미가 있는 게 내추럴 이미지는 뭐 막말로 우리 셀폰으로도 그냥 쉽게 막 수집이 가능하죠. 근데 메디컬 이미지는 병원에서 생성되는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어, 그 양이 좀 적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병원별로 생성된 어떤 영상들을 공유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체 대용량 데이터를 이렇게 컬렉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특히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의미가 있다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 볼 어플리케이션은 모두 다 제가 아까 강조했던 컨디셔널 생성 모델을 이용한 그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디노이징, 슈퍼 레졸루션 두 개를 꼽을 수 있겠는데 사실 얘네 둘은 메디컬 이미징 스페시픽한 건 아니겠어요. 이거 뭐 어떤 이미지이든 간에 뭐 레졸루션 높이고 SNR 높이는 건 좋은 거니까. 근데 특히나 이제 디노이징 같은 경우는 CT에 좀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CT의 단점이 이제 레디에이션이 있어서 이제 도우주를 적게 써서 그 피폭량을 이제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로우 도즈 CT가 보통 이제 찍어보면 이렇게 노이즈합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한 이미지를 마치 풀 도우즈 CT 얻은 것처럼 SNR 높이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이고요. 관련해서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슈퍼 레졸루션은 저 개인적으로 MRI가 가장 베네핏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MRI는 사실 테크니컬리 그 레졸루션을 얼마든지 높일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스캔 타임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그래서 로우 레졸루션 MR 이미지를 받아서 SNR 로스 없이 레졸루션을 높이는 것이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그 이미징 모델리티 간의 트랜슬레이션인데요. 뭐 예컨대 MRI에서 뭐 CT로 변환을 한다든가 거꾸로 가는 연구도 아주 간혹 제가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못 믿겠어요. 이 소프트티슈 컨트라스트가 CT는 너무 단순하고 MRI는 너무 복잡해서 복잡한 거에서 단순한 거로 가는 거는 좀 말이 되는데 반대는 좀 저는 좀 퀘스처너블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고 제 의견입니다. 펫은 어네토미를 보기 위한 건 아니고 저는 인체 그 메타볼리즘을 보기 위한 주로 이제 암 캔서 디텍션을 위해서 쓰이는 건데 그래서 그 펫으로부터 어네토미를 보는 그런 CT로의 변환. 그다음에 또 MRI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MRI 자체로 펄스 퀀스를 뭘 쓰냐에 따라 굉장히 이미지 컨트라스트가 다양합니다. 뭐 10가지 이상이 가능한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T1, T2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T1 스캔 한번 하고 T2 스캔 한번 해야 되는데 뭐 어느 하나만 스캔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컨버전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되고 있고요. 혹은 뭐 로우 필드에서 하이 필드 MRI를 신서사이즈 해서 SN을 높이자. 왜냐면 하이 필드 스캐너는 훨씬 비싸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의미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요 아래 그림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토 인코더 계열의 이제 딥러닝 모델에 뭘 하냐면 학습할 때 대용량의 엄청나게 많은 헬스 이미지, 그러니까 병변이 없는 비교적 건강한 서브젝으로부터 얻은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인퍼런스 할 때 병변이 있는 테스트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학습이 워낙에 헬스 이미지만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완전히 압도돼서 그 병변이 이제 무시가 되고 마치 헬스 이미지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복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을 빼면 병변만 하이라이트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그멘테이션 문제인데 특히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세그멘트 해야 될 병변이 좀 여기저기 이렇게 막 퍼져 있거나 그래서 레이블링하기가 어렵거나 혹은 더 중요한 거는 병변 이미지 자체가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병원에서도 막상 찍어보면 대다수가 병변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의심되는 환자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덧붙이면 제가 이런 뭐 논문을 본 적은 없는데 분명히 아마 이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 세미나니까 공장에서의 뭐 불량품 뭐 이런 거 탐지할 때도 당연히 불량이 숫자가 압도적으로 적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정상 데이터만 드립다 학습을 시켜서 뭔가 이런 식으로 결국 이제 문제는 어날러미 디텍션으로 하는 접근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게 이제 좀 상대적으로 제너럴한 어플리케이션이었고 각 도메인별로 스페시픽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이그젠플로 저희 랩에서 최근에 완료된 연구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영제를 사용하는 MR 엔지오그래피, 즉 동맥 혈관을 이제 보고자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그 조영제 인젝션을 한 다음에 동맥 시스템으로 그게 흘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맥으로 빠져나가는데 이 타이밍이 서브젝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인젝션 후에 그냥 드립다 몇십 장을 쭉 시간에 따라 찍습니다. 그런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이 그 중에서 이제 눈으로 일일이 보면서 동맥 시그널이 가장 높은 거를 하나 베스트 그 타임 프레임을 뽑아가지고 이제 진단에 사용을 하는 방식인데 뭐 일일이 찾기도 귀찮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옵티멀 페이지를 찾아도 거기에 정맥 시그널이 이렇게 같이 컨테미네이션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베인 컨테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강조했던 컨디셔널 그 생성 모델을 이용해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으로 이제 풀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소스와 타겟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트레이닝을 위해서 소스는 템포럴 프로젝션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아터리와 베인이 모두 다 하이라이트된 그런 베이스라인 이미지를 얻었고 타겟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타임 리졸브드 다이나믹 데이터인데 그래서 타임 도메인 쪽으로 아이겐 어널리시스를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동맥이랑 정맥이랑 그 외 스테릭 티슈가 그 컨트라스트 다이나믹스가 다르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아터리 시그널만 하이라이트된 나머지 모든 백그라운드 티슈는 이제 서프레션된 이미지를 이제 타겟으로 삼아서 결국 소스에서 타겟으로의 변환을 이제 시도를 했던 거고요. 모델은
겐에서 그 트랜슬레이션을 위한 가장 그 파퓰러한 게 픽스 투 픽스이고요. 디퓨전은 이제 DDPM 거기에 셀프 어텐션을 붙인 버전을 사용을 했습니다. 주요 결과인데요. TREF로 나오는 요게 이제 그 로우 데이터에서 매뉴얼리 베스트 그 타임 페이지를 뽑아서 거기에서 이제 아트리얼 컨트라스트 레이쇼를 계산한 값인데, 그래서 요 값보다 생성 모델을 이용해서 얻은 이미지로부터 측정된 아트리얼 레이쇼가 월등히 높았다라는 게 하나였고, 그래서 정성적인 비교를 해보니까 겐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뭐 한 요런 데나 요런 데가 아트리얼 시그널 로스가 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디퓨전 모델은 이러한 아르페크트가 거의 없이 훨씬 더 로버스트하게 그 샘플을 출력했다라는 게 이제 메인 결론이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생성 모델을 메디컬 이미징에서 상당히 유용하고, 특히나 컨디셔널 생성 모델을 이용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그 캐리고리에 해당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베네핏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경쟁하고 있는 디퓨전과 겐을 좀 비교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스터디가 비교 스터디가 진행이 되겠지만 디퓨전이 샘플 퀄리티 측면에서 좀 더 낫다라고 얘기되어 있고, 이거는 사실 먼저 연구가 많이 된 내추럴 이미지 도메인에서도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지만 아까 제가 간단히 언급을 했지만 이 코딩 과정에서 그 타임스텝이 너무 길어서 샘플링 즉 인퍼런스 타임이 길다는 단점이 있어서 그거를 엑셀러레이션 하는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